안녕하세요. 육성사이다 라디오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사이다 사연만 제보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시누이는 내 딸이 아니잖아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3년 차이고 이제 막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아가가 있어요. 다시 말해 저는 지금 육아로 몹시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척이나 오랜만에 시어머님으로부터의 불편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저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던 분이시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참 껄끄러웠거든요.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신지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서 결혼 후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전화를 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고 무슨 일일까 싶더라고요. 저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긴 했지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계속 뜸을 들이고 계셨는데요. 불안해진 마음에 제가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넌저시 물으니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놓으셨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제 막 수능을 치른 시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지라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붙었다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니 시누이 혼자 서울에 보내는 것이 좀 걱정이 된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취할 만한 곳을 고를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함께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였어요. 기간은 1달 정도로 말씀하셨고요. 사실 내키지도 않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시누이랑 함께 산다는 생각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님이 쩔쩔매시며 어렵게 부탁조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냥 안 된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저도 이제 아이 엄마가 되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1달 정도라면 제가 잘 챙길 테니 걱정 마시고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는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가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왠지 조금 당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은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 끔찍한 시월드, 아니 시누이 월드가 시작되었어요. 저랑 7살밖에 나이차가 안 나는 시누님 빨래에 방청소, 매 끼니 밥을 챙겨드리는 것까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던 것 중 하나를 말하자면 시누이가 저더러 자기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거니까 좀 그럴싸하게 밥을 차려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저 정도였죠. 얜 처음부터 제 눈치라고는 밤톨만큼도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따끔하게 말을 몇 번 했더니 바로 엄마한테 일러 바치네요. 시어머님은 또 제게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이 애가 아직 어리니 잘 좀 달래서 데리고 있지. 매번 같이 싸우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싸움으로 치부할 수가 있죠? 그건 둘 다 잘못이 있을 때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 말에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시누이 수발이나 들자고 결혼을 했겠냐고요. 그래도 1달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누이가 도통 나갈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집 구하라며 보증금으로 준 돈을 지 용돈으로 쓰느라 야금야금 다 까먹어서 집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진짜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그래서 어쩔 거냐고 되묻지도 않은 채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설명드린 후 빨리 얘를 다시 데려가시던 돈을 보내서 집을 구해주시던 하라고요. 우리 집에는 더 못 두겠으니깐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살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는 착한 딸이었는데 제가 데리고 산 뒤로는 이래저래 애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꾸 짜증을 낸다느니 결국 보증금을 탕진하고 평소 걔 성격이 나쁜 것까지 전부 다 제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그냥 전화통화가 끊어지기를 기다렸답니다. 그 와중에 지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키득키득거리며 웃고 있는 시누이 목소리에 한층 더 짜증이 났고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지 않으면 내가 친정으로 돌아갈 거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제서야 그냥 관망만 하며 제게 조금만 더 참으라던 남편께서 시누이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그 한마디가 더 기가 차고 황당했어요. 내 새언니는 좀 예민한 사람이니까 네가 신경 좀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예민한 성격이라 과하게 반응하는 일인 건가요? 저는 도저히 남편의 생각을 납득하고 싶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말에 시누이가 달라지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어영부영 1, 2주의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더 견딜 수 없었어요. 아직 어린 아기를 돌보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고된 일인데
그 와중에 신우이라는 여자가 돕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 종일 집에 눌러붙어서는 신우이가 머물다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쓰레기 투성이었어요. 치울 것도 많고 제가 그래서 그냥 우리 아가를 데리고 그대로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희 아빠는 그냥 이혼하라면 노발대발이셨고요. 엄마도 같은 마음이신지 그냥 여기 오래 머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방도 다 치워주시고 아이랑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식모처럼 살다가 모처럼 집에 와서 챙김을 받으니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매일 육아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남편도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싶었던 건지 연락이 없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도 저랑 아이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받지 않았고 말이죠. 바로 와서 빌어도 모자를 파네. 뻔뻔하게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했으니깐요. 그리고 점점 별거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당연히 제가 아니라 개념 없는 시댁과 남편 쪽이었어요. 남편이 꽤 괜찮은 대기업을 다닌다며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제 눈치를 보며 언제 올 거냐고 줄줄이 연락을 해대니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중간하게 멈추어봤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솔직히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에게도 너무나 커다란 실망을 했고 말이에요. 저는 진짜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던 저희의 별거는 결국 시어머니의 손에 질질 끌리다시피 잡혀온 신우이의 사과로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건성으로 사과하는 태도에 처음에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서류 보낼 테니 사인이나 하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울 테니 양육비나 그 잘난 직업으로 잔뜩 벌어서 보내라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제 편을 드시며 너 같은 사위 필요 없다고 윽박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고 마뜩치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는 신우이 등을 치더라고요. 네 오빠 이혼남 만들 일 있냐면서요. 사실 시댁이 주변 눈치를 워낙 많이 보는 집안인지라 이런 문제에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대 나왔다고 그렇게 눈치를 준 거였고 말이에요. 자기 귀한 아들 이름에 흠집이 가는 건 죽어도 못 보겠다는 시어머니 생각이 두 눈에 아주 빤히 보였습니다. 이참에 저는 조금 더 삐떼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지금 초조하고 불안한 건 저쪽이지 헤어질 결심까지 한 제가 아니었으니깐요. 그래서 폭탄 발언을 던졌답니다. 어머님, 제가 육아하면서 시누이까지 돌보느라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데 도우미 아줌마 좀 불러도 돼요? 라고 말이죠. 사실 제가 워낙 난산이었어서 애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 조리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사치 부리지 말라며 못하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서러웠던지 진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아픈 몸으로 끙끙거리며 애를 돌보며 살림까지 했고 시댁 형편이 그리 나쁜 편도 아닌데 유독 저한테만 매정하게 구시는 것이 참 너무하다 싶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사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 폭탄 발언에 처음에는 화가 나서 뭐라 말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입술만 실룩이시더니 결국은 가사 도우미를 쓰라며 완전히 백기를 드시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남편 돈을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매달 시댁에서 돈까지 보내주시게 되었답니다.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복수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편안하게 집에서 아가랑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얄미운 시누이도 그날 이후로는 절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고요. 남편도 정말 미안했다며 조금은 더 제 눈치를 보고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 엄마 말이라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니까요. 저라도 이렇게 확실히 해두어야 시댁과 더는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겠죠. 오늘도 도우미 아주버님이 해주시고 가신 반찬으로 맛난 저녁을 먹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미 아주머님이 해주시고 가신 반찬으로 맛난 저녁을 먹네요. 오늘도 도우미 아주머님이 해주시고 가신 반찬으로 맛난 저녁을 먹네요. 오늘도 도우미 아주머님이 해주시고 가신 반찬으로 맛난 저녁을 먹네요. 오늘도 도우미 아주머님이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